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어제자 경제 지표 발표를 통해서 개선된 지표를 확인했으나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하면서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에 따라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받아준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경제 지표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이 약세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코인 체크 거래소에서 XRP가 상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반등의 움직임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됐습니다. 이에 따른 리플 가격 영향과 여전히 안개 속에 갇힌 SEC와의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리플과 관련된 자료나 실시간 매매 등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추천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어제자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기 침체냐 아니냐 엇갈리는 지표의 3대 지수는 제각각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빅컷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시장의 오해의 위험 요소가 있다. 25bp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되는 가운데 빅컷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큰 폭의 인하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이번 달 금리를 50bp로 인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중립정책 금리는 4%로 현재보다 150bp 낮다면서 되도록 빨리 중립금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페롤리는 2%까지 복귀를 기다린다면 아마도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약간 웃돌고 있고 실업률은 만정고용 수준보다 조금 높아지는 등 현재 고용과 인플레이션 모두 리스크 위험이 있고 이 중 어느 한쪽이라도 리스크가 커지면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두 가지 위험 요소가 모두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거나 물가도 잡지 못하는 두 가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어 일각에서는 50bp 이하는 시장의 경제에 긴급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50bp를 인하한다라는 건 경기 침체 위기가 닥쳤다라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시장이 경기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한 패닉셀이 유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 상황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결정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연준이 만약 50bp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20% 폭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금 유입으로 인한 비트코인이 급등을 보여줄 테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위험 자산의 청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면 미 기술주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향은 우리 코인 시장에도 그대로 받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즉 50bp 인하할 경우 급등과 다시 급락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화를 만들어내 놓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저점에서는 추가 매수의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25bp 금리 인하를 한다면 시장은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저점에서의 물량 확보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 이 노동 지표를 통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한 금리 방향성이 결정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25bp든 50bp든 그 시장은 변동성이 크게 움직여주게 될 거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오늘 저녁 경제 지표 발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표 확인하고 리플의 가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어떻게 저점에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셔야 할지, 수익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그 모든 자료를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리플의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인체크 거래소에서 XRP가 상장됐다라고 합니다. XRP는 현재 0.54달러 부근의 지지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만약 매수세가 오늘 안에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경우 XRP는 0.51에서 52달러 범위까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주간 차트에서는 매도, 매수 어느 쪽도 아직 주도권을 잡지 못한 상태로 가격이 0.52에서 0.60달러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런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으로 7,500만 원 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리플 역시 하단 지지선 740원 라인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리플의 주요 지지선은 0.52달러, 해당 720원 구간입니다. 해당 여기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 그 아래 700원 밑으로 640원에서 30원 라인까지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 흐름이 미비한 움직임은 우리 리플의 악재가 아니죠. 전반적인 비트코인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알트코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최근 SEC가 리플의 벌금 납부 유예를 합의하면서 SEC 항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와줬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은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의 우리 리플의 상황은 이 거시 경제에 대한 영향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 이 가운데 일본의 코인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이 XRP가 상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전 세계 최대 거래소로 이름을 날렸던 마운트 곡스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많은 일본인들이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던 나라기도 합니다. 전 세계 80% 거래량이 이 마운트 곡스에서 거래가 나왔다라고 하니 실로 엄청난 움직임이었죠. 그러나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으로 거래소가 무너지긴 했지만 이제 일본에서도 다시금 이 암호화폐의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엔화의 자금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고, 전체적인 시장이 영향을 받아주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해소되고 나면요, 더 엄청난 자금 유입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가 상장됐다라는 건 일본의 엔화의 자금들이 이 XRP로 많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 출시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XRP의 가격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죠?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가치를 가지는 코인입니다. 즉 가치 변동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에서 이 코인을 교환하는 데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에서 자금을 이동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동성이 적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리플은 그동안 이 송금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이 XRP로 이용을 했지만 이 XRP는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한 가격 변동이 있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가요? 바로 달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더 교차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로 인한 리플레저의 생태 세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에도 같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 출시와 스마트 계약 여러 가지 움직임을 발표했음에도 리플의 가격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뭐 때문이라 그랬죠? 외부적인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외부적인 요인에도 가격을 계속해서 받쳐주는 움직임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나와준 SEC의 소송 규제 불확성이 지속됨에 따라 이런 영향을 받아주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번 달 초 제기된 소송 연기 가능성도 XRP의 가격에 더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와 관련하여 미국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해당 리플의
리플의 과징금 유예 요청이 XRP 가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항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여부에 달려 있는데 리플이 왜 이러한 유예 신청을 요청했는지 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최근 리플과 SEC는 이 벌금 납부를 연기하도록 합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리플이 납부 유예를 한 건 일반적인 항소에 대한 대비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리플의 벌금 납부 데드라인으로는 9월 7일이지만 항소의 최종 데드라인은 10월 6일로 한 달 뒤 예정입니다. 벌금을 먼저 납부를 했는데 SEC가 만에 하나라도 항소를 하게 된다면 이 벌금 어떻게 되죠? 묶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납부하기로 했던 1억 2,500만 달러가 아닌 1억 3,900만 달러 더 높은 금액을 줄 테니 유예를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고 SEC 입장에서도 원래 받을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같은 움직임에서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미 SEC는 토레스의 이 같은 판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만족을 표현을 했고요. 2차 판매에 있어서는 리플의 약식 판결과 동일한 판결이 바이낸스와 크라켄 사건에서 동일하게 나와줬죠. 즉 거래소를 통한 2차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는 법적 명확성이 만들어짐에 따라 SEC가 항소한다 한들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즉 기간 판매분에 대한 벌금에 대한 항소나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나 두 가지 모두 항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리플의 벌금 유예는 만에 하나 혹시라도 정치적인 요인으로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소송이 마무리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현재 우리 리플의 가격 흐름이 이렇게 미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건 전반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리플은 상승 추세에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장기편선 241선은 지금 60일선이 뚫어지면서 골든크로스 형성했습니다. 하단 지지선 이탈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거대 삼각형 패턴의 상단 돌파가 이제 임박한 가운데 리플은 이제 단기적으로 1달러, 3달러, 5달러, 18달러까지도 상승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가격 움직임에서 지금 하단 지지선 720원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외부적인 영향으로 해당 여기 라인까지도 이탈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지금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72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720원이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지선은 뭔가요? 우리는 중요하게 보는 건 캔들의 종가 마감이 이 지지선 위에서 지금 유지가 된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다. 매수세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여기 720원 라인까지 이탈하더라도 이렇게 아래꼬리 남기면서 내려오더라도 다시 쭉 끌어올리면서 캔들을 여기 지지선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크게 폭락이 만들어졌다가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린 어디까지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여기 700원 라인을 이탈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제가 잡아드리는 안전한 구간 비중과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신다면 확실한 수익 구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변동성이 심한 관계로 이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에 따라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 급등과 급락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신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해 나가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저점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구간을 확대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이 모든 자료들을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